로트 모바리티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금일은 유전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탈모가 아닌 가족력이 없는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탈모는 대부분 유전적인 경향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유전적인 경향이 없음에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탈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병적으로 탈모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루에 모발이 100개 이상 빠질 때를 의미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발이 생장 주기에 따라서 나고 빠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0-30개에서 40-50개 정도 빠지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100개 이상 빠진다고 했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겨서 탈모가 발생하는 걸 생각하고 좀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한 교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전에 의한 탈모를 제외하고 생길 수 있는 데에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가 있습니다. 모발 같은 경우도 나이가 지나면서 점점 더 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전 경향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러한 나이의 변화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모발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할 때나 이럴 때도 탈모가 발생하실 수가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한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탈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임신 후의 탈모도 있겠는데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이 잘 유지가 돼서 붙들고 있다가 출산하고 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붙잡고 있는 모발들이 빠지는, 저희가 흔히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탈모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과도하게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변화가 많이 심할 경우에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체적인 질환인 빈혈이 생기거나 갑상선 질환 같은 인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인 지루피병이 있을 때도, 지루피병이 많이 심할 때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루피병이 있을 경우에 탈모가 발생하지 않지만, 너무 이것을 긁는다던가 뜯어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제 염증이 심해졌을 때는 역시 탈모가 흉터처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전형 탈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탈모가 아니고 유전이 아닌 다른 원인의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탈모를 진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발이 빠지는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유관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 저희가 변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 전에 찍어놓았던 모발이랑 지금의 모발을 봤을 때 모발량이 심하게 감소해서 안쪽에 머리가 많이 보이는지 하면은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전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보는 유전형 탈모는 이제 흔히들 많이 볼 수 있는 질환들이라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다른 원인들로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유전형 탈모의 전형적인 모양이 아닌 다른 형태의 탈모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관적으로 크게 이상이 있거나 하루에 모발량이 100개 이상 빠지는 그런 병적인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방문하셔서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